보자. 에이전트란 컴퓨터 분야의 사람 대신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에이전트는 자동화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야.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감지기를 통해서 외부 환경을 지각하고 전기적 에너지를 가하여 원하는 동작을 작동하고, 전기적 에너지,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각하고 전기적 에너지로 동작하고, 이 작동기를 통해서 환경에 대해 어떠한 동작을 수행한다, 처리한다. 위에서 처리하는 게 수행하는 것. 최근에는 에이전트가 그동안 사람만이 담당해오던 지능적인 사고가 필요한 업무도 대행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에이전트의 발전이지. 이는 에이전트의 인공지능이 결합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이걸 지능형 에이전트라고 한다. 아마 이거 얘기할 거야. 지능형 에이전트는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행동하는 합리적 에이전트 접근 방식을 취한다. 그러니까 지능형이죠. 인공지능이 결합됐으니까. 합리적 에이전트는 환경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성공의 기준을 제시하는 성과 측도에 근거해서 감지기를 통해서 지각한 모든 정보에 해당하는 지각열과 에이전트 내장 지식에 의존하는 성과 기준에 부합할 만한 동작을 선택한다. 이 선택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합리적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조건하고 내부 지식하고 결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찾아내는 거지. 에이전트가 선택한 동작은 에이전트의 외부 환경 상태를 변화시킨다. 이거 봐. 에이전트 외부 환경 상태를 변화시킨다. 이런 합리적 선택이 결국 외부 환경 상태까지 변화시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합리적 에이전트. 동작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단순 반사 에이전트, 모형 기반 에이전트, 목표 기반 에이전트, 효용 기반 에이전트. 그러면 여기 목표 기반 에이전트에 밑줄 쳤는데, 목표라는 건 이거 봐봐. 바람직한 성공 기준을 제시하는 성과 측도에 근거해서 외부 환경 감지기, 내부적 지식, 성과 기준에 부합하는 거, 이거 선택해 갖고 한단 말이야. 자, 단순 반사 에이전트는, 자, 이거부터 이제 시작한다. 단순 반사 에이전트는 지각열에서 항상 현재 지각만을 근거한대. 지금이야. 그러니까 현재만 감지하는 거야. 앞으로는 몰라. 동작을 선택할 뿐 나머지 지각은 무시한다. 자, 그러면 이 지각열이라는 게 지각하는 어떤 순서 정도 생각하는데, 그냥 현재만 집중하면 단순 반사 에이전트. 그래서 관측 불가능한 요인이 조금만 있어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그래서 적절한 동작을 하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 모형 기반 에이전트. 얘는 모형을 활용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경 상태를 갱신하여 지각한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을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넣어야 된다. 이거 봐. 모형이 프로그램이야,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거,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야. 첫째, 전이 모형. 이 전이가 옮겨간다는 얘기니까 환경 작동 방식에 관한 지식. 이 지식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에이전트가 수행한 동작이 효과 부분하고 동작과 무관하게 날씨 변화와 같은 독립적인 환경 변화, 그 부분이 바로 두 가지 지식에 해당된다. 그 프로그램에 이런 걸 다 넣는 거야. 둘째, 감지 모형으로 비나 눈이 오는 것 같은 환경 상태의 에이전트의 지각들로 어떻게 반영되는가 같은 방법에 관한 지식이다. 자, 그러니까 봐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동작 프로그램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독립적인 환경 변화야. 그러면 세 번째는 이걸 합쳐야 되겠지. 달라지는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내용이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게 기반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형 기반에 관한 에이전트.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형 기반은 3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한꺼번에 들어가는 수가 있지만 세 번째는 이거에 기반해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에이전트에는 이러한 현재 상태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바람직한 상황들에 해당하는 목표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가령 무인으로 움직이는 택시 에이전트라면 택시가 가는 목적지가 에이전트에 도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표 지점까지 잘 가는 게 목표가 돼야 되겠지.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모형 기반 에이전트에 쓰인 것과 동일한 지식과 목표에 대한 정보를 결합해가지고 목표에 달성할 동작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당연해. 택시 할 때 있잖아. 예를 들면 첫 번째, 택시 운전하는 거. 기능이지, 그지? 두 번째, 갈 때까지의 목표점. 그러면 이거는 운전하는 거하고 지도잖아. 그렇지, 지도. 그 다음에 세 번, 이걸 합쳐놓은 건 뭐냐면 돌발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두 번째 모형 기반 에이전트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자, 이러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식이 명시적으로 표현될 뿐 아니라 정확하게 프로그램돼. 그러한 지식을 수정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지. 이게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유연한 면이다. 이 유연한 게 뭐라고? 수정한다는 거야. 입력된 걸 다 수정한다는 얘기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런데 목표 기반 에이전트에서 목표의 달성 여부는 단지 만족 상태인지 불만족 상태인지를 제공할 뿐이다. 이거 봐봐. 도착했나 안 도착했나 그것만 따진단 말이야. 만족하고 불만족 상태인지만을 제공할 뿐. 그러니까 이건 단점이 되겠지, 그지?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에 대한 거야. 근데 효용 기반 에이전트는 성과 측도 내장하여 그 상태가 얼마나 바람직한 성과를 측도에 따른 성과 측정치로 구체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효용 기반이라는 게 제대로 목표 지점에 왔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왔느냐는 거야. 효율적으로 가장 빨리 왔느냐, 안전하게 왔느냐 뭐 이런 거. 서로 다른 동작과 결과를 비교하여 유용한 동작을 선택한다. 무인으로 움직이는 택시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을 찾았느냐, 가장 안전하게 왔느냐, 별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 뭐 거기다 추가시키면 뭐냐면 돌아갈 것까지 준비를 했느냐, 뭐 이런 것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맨 마지막에 효용 기반 에이전트가 되겠지. 그러니까 앞에 거에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뒤로 갈수록 훨씬 더 고차원적이 되는 거야. 다음으로 볼까?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러한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선호되는 것은 학습하는 기계를 구축한 후 1단계 그 계기를 가르치는 방법, 그 다음에 동작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도 학습하는 에이전트로 구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작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도 학습하는 에이전트로 다시 구축, 체계화시킬 수 있다. 에이전트는 학습을 통해 미리 알지 못하는 환경에도 작동할 수 있으며 이건 예습한다는 생각하면 돼. 초기 지식으로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점점 발전할 수 있다. 진화할 수 있다. 일단 에이전트가 자신이 직접 접한 환경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에이전트는 지식을 갱신하고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돼. 따라서 학습 능력을 일단 주입하면 한 종류의 합리적 에이전트가 아주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적인 동작을 선택할 수 있다. 지능형이니까. 학습하는 에이전트는 크게 학습 요소, 비평자, 수행 요소, 문제 생성기라는 4가지 개념적인 거 구성 요소를 하고 있다. 학습의 진척을 책임지는 학습 요소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기 체크하는 거야, 그렇지? 에이전트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비평자 입장에서 제공한 피드백을 기초해가지고 이후에 더 잘하려면 외부 동작 선택을 책임지는 수행 요소를 어떻게 수정할지를 또 결정해. 지금 자가 발전하는 거야, 계속. 감지기에 의한 지각들 자체는 에이전트가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말해주지 않으므로 비평자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비평자 입장에서
제대로 감지했는지를 평가한단 말이야. 이 안에 다 있는 거야. 이게 학습 요소지. 학습 요소는 수행 요소의 그 어떤 지식이라도 변경할 수 있고, 비평자는 고정된 어떤 성과 기준에 근거해서 에이전트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학습 요소를 알려준 역할도 하고요. 수행 요소는, 자, 학습 요소, 비평자, 수행 요소는 앞에서 언급한 동작을 선택하는 에이전트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럼 이건 통화라는 거지. 지각이 입력되면 동작을 결정하여 실제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인 발동기에 전달한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택시기사가 시동을 거는 거야. 시동 걸기 전에 뭐 하지? 예를 들면 이거 어디까지 가세요? 그 다음에 기계 지금 준비가 됐나? 이런 거 다 점검하는 거잖아. 뭐 거기다가 하나 더 하면 전에 그 길로 갔었지? 오늘도 그 길로 갈 수 있을까? 아니야. 새로 고속도로가 생겼대. 이런 거 다 하는 거란 말이야. 딱 발동기, 여기 발동기가 전달되는 게 시작한다는 얘기잖아. 그게 수행하는 거지. 수행 요소. 자, 그 다음에 문제 생성기는 학습 요소의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새롭게 배울 점이 있는지 경험으로 이어질 동작들을 수행 요소에 제시한다. 이게 문제 생성기는 더 잘할 수 있거나 더 합리적이거나 더 새로운 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문제 생성기가 수행 요소에 제시하는 거지. 그럼 만일 수행 요소가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면 수행 요소는 매번 현재 아는 한도 내에서 계속해서 이걸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유지할 거야. 그러나 만일 에이전트가 단기적으로는 다소 덜 최적일 수 있는 동작들을 수행하는 탐험을 한다면 이 탐험이 학습하는 거지, 경험하는 거지. 장기적으로 더 나은 동작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더 진보하는 거야. 문제 생성기 임무는 장기적으로 나은 동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탐험적 동작들을 제시한다. 기계하고 다르죠. 기계는 그대로 계속 답습이잖아. 시간이 지나도 동일한 과정을 겪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학습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거, 배울,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이런 걸 자꾸 시도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아까 효율 기반 에이전트처럼 마지막에 더 장기적으로 보면 발전할 가능성을 찾고 있는 거야. 학습 에이전트 프로그램 학습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각 학습 방법들을 통한 학습은 하나의 목표가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진화하는 거에 목적을 두는 거죠. 학습을 통해 에이전트의 각 구성 요소를 수정하고 에이전트의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시킨다. 그게 바로 하나의 목표에 해당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이전트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 그리고 그 학습의 내용, 방법,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1번 볼까? 다음 글을 이끌 학생에게 제공된 학습지 일부다. 판단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에이전트 동작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고 있다. 자, 여기는 지금 보면 외부 환경에 대한 감각, 지각하는 거, 이게 감지기지. 감지기하고 결국 내부적 지식을 통할해가지고 작동하잖아. 그지? 내용 있어? 네. 있다고요. 2번. 학습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다양한 학습 방법들이 갖는 장단점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는 학습 방법은 다양하다고 그랬지. 그지? 다양하다고. 다양하다고 그랬어. 맨 마지막 문단에 나오잖아. 학습 방법을 통한 어디였어? 다양하다. 이거 나오지. 그지? 다양하다. 학습 방법의 장단점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 이 뒷부분이 없다. 근데 X니까 맞았지. 그지? 3번. 인공지능 분야의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학습하는 기계를 구축한 후 그 기계를 가르치는 방식이 선호되는 이유와 그 기술적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자, 여기는 구축한다는 건 맞았어. 그지? 가르치는 방식도 학습을 계속 주입하면서 다양한 환경들에 대처하고 성공적인 동작을 선택하고 진화하고 목표에 도달한다. 맞았지? 근데 기술적 한계는 없지요. X네.
내용 없어. 마지막 네. 거. 그다음 모형 기반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학습하는 기계를 구축하고 그 기계를 가르치는 방식을 실체화한다. 이게 과정이라고 얘기했죠. 맞았어, 그지? 그럼 4번 합리적 에이전트의 성과 축도를 근거하여 지각렬에만 의존하여 동작을 선택하여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행동한다. 아니죠. 지각렬에만 의지하지 않고 뭐라 했어? 거기는 성과에 부합할 만한 동작들을 계속 시도하고 발전시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틀렸죠. 네. 정답은 3번이 틀린 해석이다.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전반적으로 인공지능과 결합한 지능형 에이전트는 사람만 담당하던 지능적 사고 AI 필요한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 맞았고 2번 단순 반사 에이전트가 동작을 선택할 때는 현재 지각과 관측에 불가능한 요인이 아니고요.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죠. 3번 효용 기반 에이전트는 서로 다른 동작을 비교해서 더 유용한 걸 선택하죠. 그러니까 효용이니까 쓸모가 있다는 얘기. 4번 학습에 하는 에이전트는 자신이 접한 환경을 충분히 경험하고 다양한 환경의 지식을 갱신하면서 이게 중요한 말이지. 학습한다는 게 갱신한다는 얘기고 위에 나와 그다음에 학습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학습 방법들은 다양하다 그랬어. 학습을 통해 에이전트의 각 구성 요소를 수정하고 진화하는 거야. 에이전트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하는 게 마지막 최종 목표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유효한 거를 선택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네. 자, 그 다음 3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목표 기반 에이전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네. 목표의 달성에 관한 판단이 이분법적이다. 자, 이분법적이다. 이게 다 한계라고 아까 얘기했지. 만족 상태, 불만족 상태 요것만을 따진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목표 달성했느냐 못했느냐만 따진다고. 이분법적 사고 맞았죠. 2번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식의 표현이 함축적이래. 함축적이래. 여기는 함축적이 아니고 명시적이라 했잖아. 딱 겉으로 봤을 때 확실한 판단만 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식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위에서 뭐라 했냐면 수정할 수 있다. 이 말을 뭐라 했냐면 틀렸고요. 유연하다 그랬어요. 유연이 뭐냐면 이렇게 갈 데가 있는데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막 이렇게 왔다. 그렇게 하는 게 유연한 거예요. 유연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유연하다 그랬고 명시적이라 그랬죠. 4번 목표 달성 후의 상태가 얼마나 바람직한지 수치까지는 아니고요. 수치로 나타내는 건 아니지, 그지? 효용 기반 에이전트가 수치가 되겠지, 그지? 그다음 모형 기반 에이전트에 쓰인 것과 동일한 지식은 동작을 선택할 때 사용되지 않는다. 목표 에이전트는 말이지 모형 기반 에이전트하고 동일한 지식과 목표를 쓴다 그랬죠. 틀렸어. 정답은 1번이 목표 에이전트에 관련된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이라고 볼까? 네. 자, 4번.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다. 이거는 보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윗글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윗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보기를 읽어. 자율주행을 하는 무인 택시가 있어. 아까 얘가 택시였으니까. 시청을 목적지로 정하고 건물 지하 주차장에 나와가지고 주행을 시작했다. 건물 바깥쪽엔 비가 오고 외부 환경 감지기 택시 에이전트는 젖은 도로를 감지하고 천천히 속도를 줄였는데 에이전트의 동작과 무관하게 전방에 보여주는 택시의 카메라가 비에 젖었어. 택시의 에이전트는 운전대의 시계 방향으로 돌리자 차가 우회전으로 도로에 진입했다.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켜져서 택시 카메라에 붉게 빛나는 영역이 생기자 택시 에이전트는 브레이크를 걸었다. 자, 그러면 택시가 1번부터 볼래? 주행하는 그 목표점이 시청이라 그러잖아. 목적지가 시청 맞네?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네. 시청이 목적지라 했으니까 목표가 바로 시청까지 가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2번 택시 에이전트가 속도를 줄일 만큼 도로가 젖었다는 것은 관측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에 해당되는군. 자, 비가 왔잖아. 그랬을 때 뭘 했냐면 젖은 도로를 감지했다 그랬어.
감지했다는 건 감지기가 작동을 했다는 거지. 네. 관측 불가능하게 요인이 아니고요. 관측했으니까 천천히 속도를 줄였다고. 지금 해석이 틀렸잖아. 네. 한번 택시 카메라가 비에 젖었어. 근데도 동작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환경의 변화한 부분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변했으면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 응? 날씨 변화에 수정하면서 갱신하면서 달라져야 되는데 계속 갔단 말이야. 얘는 이게 지금 환경 변화야. 뭐 카메라가 비에 젖었다고. 네. 달라진 거잖아. 그지? 네. 그러면 이 달라진 거와 맞춰서 해야 되지. 근데 얘는 어떻게 했나 봐. 무관하게.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 말은 동작과 무관하게라는 뜻이지. 그지? 독립적이라는 말이 뭐야? 환경에 맞춰서 이걸 달리해야 되는데 환경하고 상관없이 그냥 한 거야. 이게 무관하다고 얘기해. 이 친구 독립적이란 말, 동작과 뭐 다 같은 말이지. 알았어? 네. 자, 그럼 이것도 맞는 해석이고 4번. 택시 에이전트가 운전대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차가 오른쪽으로. 이걸 알고 있는 거지 원래. 프로그램 돼 있는 거지. 에이전트가 수행한 동작의 효과에 대한 지식이지, 그지? 당연하지. 우회전 하려면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이게 우회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수행하는 동작과 관련된 지식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외부 환경하고 상관없어. 그다음에 5번. 택시의 앞차가 브레이크 등이 켜졌대. 그러면 택시의 카메라에 붉게 빛나는 영역이 생긴 거야. 이것도 같은 의미라고 봐야지, 그지? 그러면 지식에 해당된다고 말해야지. 자, 요거에 의해서 수행되는 거니까 지식에 해당된다. 알았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거, 핸들을 돌리는 거, 이거 지식.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에 앞차에 붉은 색깔이 들어오면 브레이크 등을 밟았다. 나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게 미리 제시되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이라고 할게, 그냥. 이거 이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거잖아.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도로가 젖었다는 거 관측 가능하기 때문에 감지하고라는 단어를 썼어. 알았니? 감지했다는 건 추측이 가능했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까? 보기는 학습 에이전트의 구조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왜냐하면 A 부분에 나와 있는 게 학습하는 에이전트의 과정이라고 그랬어. 네. 과정이 여기서는 4가지로 나왔었지, 그지? 제일 처음에 학습 요소가 나왔고, 두 번째가 비평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세 번째가 수행하는 거, 수행 요소가 나왔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 생성기라고 했지. 이렇게 4가지 학습 요소가 있다 그랬다. 그지? A가 그거야. 자, 그걸 그림으로 바꿨네. 그지? 네.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바꾼 거. 자, 그러면 성과 기준 이렇게 놓고요. 자, 학습 요소는 자, 피드백을 잘 봐봐. 네. 자, 제일 처음에 학습 요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어. 네. 자, 변화들을 감지하고 수행할 때, 자, 수행 요소는 이제 그 동작하고 수행하는 거니까 네. 변화들을, 자, 수행 요소는 외부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마지막에 이제 발동기를 건다는 게 출발하고 동작을 완전히 시행하는데 그 전에 하는 것들이 이런 거라고. 이런 것들이 다 피드백되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볼까? 1, 2번. A부터 볼래? 이거는 이제 따져보면 돼. A가 뭐냐면 감지기들이네, 그지? 네. 자, 감지기들은 환경에 대해서 지각하고요. 지각한 다음에 학습 수행 요소에 입력하게 되면 B가 동작을 결정하겠군. 자, 동작을 결정해. 요 순서대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일단 감지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동작을 감지하고 난 다음에 B에 입력되면 B에서 B는 동작을 결정해 가지고 발동기에 전달하지, 그지? 네. 동작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발동기를 건다는 얘기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았고. 2번.
A가 지각한 에이전트의 동작의 결과가 자, 감지한 거야. C에 전달된대. C면은 비평자지, 그지? 네. 성과 기준에 근거해 판단이 이루어지고. 자, 그럼 C는 성과 기준이라 했으니까 비평자 입장에서는 성과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거기는 뭐라 했냐? 고정된 성과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걸 비평가 입장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네. 그래야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학습하는 요소로 연결시켜줘야지. 이 의견 화살표는 이거다. 그래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C에서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거 맞는 거죠. 네.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지기들로부터 나온 외부 환경 그걸 가지고 성과 기준을 잡는 거야. 그래서 학습 요소에 주고 학습 요소는 그 변화들을 수행 요소에 주고 수행 요소는 다시 학습 요소에 지식을 주고 그래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맞았어 이것도. 자, B가 가지고 있는 B 어디 있어? 수행 요소. 지식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지요. D는 뭐야? 학습 요소. 학습 요소는 지식을 변경하고 수정하고 다시 B에 제공하겠죠. 요거에 해당되는 거야. 설명 맞았어. 네. 그 다음에 4번 C에 제공된 피드백을 기초로 해서 C 자 비평자야 네. 기초해서 D는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겠군. 요것도 맞는 얘기지, 그지? 네. D는 피드백을 기초한 다음에 수행 요소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어. 그것을 결정하는 게 거기 나온 D란 말이야. 이것도 맞았네. 정답은 5번이네. 2에서 문제 생성기. 네. B에 제시하면 B 수행 요소에 제시하면 이를 수행하는 B는 항상 최상의 동작을 유지하겠군. 최상의 동작이 뭐야?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동안에 했던 거. 그러니까 몸을 걸거나 실험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 생성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유리하거나 더 효과적인 걸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제시하면 B는 그것에 따라야 되는 거야. 알았니? 항상 최상의 동작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이 아니더라도 바꿔서 운행해야 되겠지. 네. 그래야지, 그지? 네. 그래서 거기서 다소 덜 최적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수행하면서 피드백하고 또 그러면서 그 학습 요소의 변화들, 그 다음에 비평가 입장에서의 그 의견 이런 걸 다 수용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더 최상의 어떤 그 동작들을 위해서 목표로 삼아서 간다고. 여기 지금 이 말이 틀린 거야. 알았어? 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없군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에이전트라 그랬는데 사람이 하던 걸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는 거잖아. 그지? 네. 그래서 에이전트가 뭔지 일단 일반적인 에이전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4가지 있다고 그랬지. 그지? 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학습에 관련된 에이전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는 이렇게 학습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4가지로 또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이 에이전트들은 목표, 최적의 목표, 더 좋은 목표,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인 목표를 찾아서 계속 학습하고 수행한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